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5살 김민석 씨의 실화입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어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정체는 30년 전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20분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김민석 45세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2년 전 20회를 함께 산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는 것. 아들 하나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민석 씨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와 집, 집과 회사. 주말이면 소주 한 병 사서 혼자 TV를 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람. 45. 인생의 반을 넘긴 나이. 뭔가 허무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민석 씨는 처음으로 혼자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민석 씨는 어색하게 바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집에 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시면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여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으시네요. 되게 긴장하셨어요. 네. 솔직히 이런데 처음이라. 저도 처음이에요. 일하러 온 건 아니고요. 민석 씨는 의아했습니다. 일하러? 여기 도우미들 있잖아요. 전 그냥 손님으로 온 거예요. 혼자서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석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연이요.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요. 박지연, 박지연. 민석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서울 신월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저 김민석이라고 하는데 혹시 6학년 2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지연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친구였던 두 사람. 민석이는 지연이를 좋아했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고백도 못하고 중학교 진학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야, 진짜 지연이 맞아? 완전 달라졌네. 너도 많이 변했어. 그때 그 말랐던 민석이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연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했다가 2년 전에 이혼했어. 아들 하나 있는데 전처가 키우고 있고. 그랬구나. 너는? 지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결혼했었어. 26에. 근데 남편이 도박을 했어.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을 참았어. 빚을 갚고 또 갚고. 근데 끝이 없더라고. 결국 31에 이혼했어. 미안해. 내가 괜히 물어봤네. 아니야. 괜찮아. 이미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무슨?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돈이 필요했으니까. 민석이는 놀랐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일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빚은 다 갚았어. 지금은 작년에 그만뒀어. 이제 조그만 꽃집 운영해. 혼자서. 지연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습관이 안 없어지더라고. 가끔 이렇게 나이트클럽에 가. 혼자. 그냥 외로워서. 민석이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외로워. 진짜 외로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의 시간이 그리고 각자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 좋아했어? 지연이가 놀라서 민석이를 봤습니다. 진짜? 응.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봤지. 나도 알았어. 뭐? 친구가 말해줬어. 민석이가 너 좋아한다고. 그럼 왜? 나도 좋았어. 근데 부끄러웠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야, 그럼 우리 30년을 허비한 거네? 그러게. 진작 사귈걸. 농담처럼 나눈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뭘? 사랑. 우리 다시 사랑해보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너무 더럽혀졌어. 너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난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수많은 남자들한테. 민석이가 지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야. 결혼 실패했고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있어. 우리 둘 다 상처투성이야.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민석이는 지연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산책을 했습니다. 민석이는 지연이의 꽃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장미가 예쁘게 들어왔어. 그래. 하나 살까? 너 혼자 사는데 꽃을 왜 사? 너 주려고. 지연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석이는 매주 지연이에게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그 꽃을 자기 집에 가져가 가장 예쁜 꽃병에 꽂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눅 들어 있었고 민석이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의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지연이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내 여자친구야. 박지현이라고 해. 형님 여자친구 있었어요? 처음 보는데요? 다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지연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기,
혹시 강남 쪽에서 일하셨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에서 본 것 같아서요. 그쪽 일하셨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혹시 모르고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 닥쳐.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뭐가 어때서? 동료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형님. 그냥 형님 생각해서. 생각 안 해도 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민석이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밖으로 나온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피해만 주네. 무슨 소리야? 다들 알 거야. 내가 어떤 여자랑 사귀는지.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래서 민석이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석이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미래만 보자. 지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민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들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근데 전처가 싫어해서 한번 부탁해봐. 내가 같이 갈게. 민석이는 놀랐습니다. 내가? 응. 나도 너 아들 보고 싶어. 일주일 후 민석이는 전처의 허락을 받아 아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진우야,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응.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지연이라고 해. 내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셋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 그럼, 자주 만나자. 집에 돌아오는 길 민석이가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뭐가?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아빠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도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석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다. 어느 봄날 민석이는 지연이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온 거야? 그냥 날씨 좋잖아.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 민석이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나랑 결혼해 줄래?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절대. 난 완벽하지 않아. 상처도 많고, 나도 완벽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아. 근데 그게 뭐 어때? 민석이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함께면 충분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민석이는 지연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강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석이의 아들 진우도 왔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지연 이모님도 축하드려요. 전처도 축하 화환을 보내줬습니다. 지연이의 꽃집 단골 손님들도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이 두 분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을 돌아온 사랑. 이제 시작입니다. 결혼 1년 후, 민석이와 지연이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연이의 꽃집은 장사가 잘 됩니다. 민석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줍니다. 여보, 장미 물 좀 줘. 알았어. 잠깐만. 진우는 한 달에 2번씩 놀러 옵니다.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꽃다발 만드는 거야. 이모가 가르쳐 줄게. 지연이는 진우에게 꽃꽂이를 가르쳐 줍니다. 진우는 지연이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진짜 가족처럼 대합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가. 그래. 어디로? 제주도요. 좋겠다. 재미있게 다녀와. 지연이가 민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도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지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의 상처를,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누군가는 과거의 실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민석 씨와 지연 씨처럼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 그리고 불완전한 자신을, 불완전한 상대를 받아들일 용기.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반드시 당신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빛정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